홋카이도 여행 세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신치토세 공항에 있는 라멘 맛집하고 공항에서 삿포로역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번 여행 내내 머물렀던 가성비 숙소하고 삿포로 맥주 박물관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지, 프리미엄 투어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비어 가든이라고 해서 원 내에 홀들이 여러 개가 있고 징기스칸 음식점을 운영을 해요. 이 음식점은 어떻게 예약을 하고 가면 될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신경을 썼던 거는 추오버스라고 해서 삿포로 시내에서 삿포로 맥주 박물관까지 가는 88번 버스가 있어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인데 구글맵에서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버스는 어디서 타면 되는지 정류장 위치 같은 거를 스트릿뷰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에는 저녁 장소라 가볍게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들렀던 카페나 실패한 이자카야집, 저기 멋지다 해서 발견한 야키토리집 이런 것들도 소개해놨으니까요. 괜찮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추가로 정보를 찾아보시고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초에 방문했는데도 삿포로에는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자차는 꺼낼 수 없는 것인가? 흐리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눈이 확 내렸다가 멈췄다가 다시 확 내렸다가 멈췄다가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쌓일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 여기가 삿포로도 하나 담은 것 같아. 삿포로 TV 타워에는 30층 정도 높이의 전망대가 있어요. 저희는 주변에서 그냥 구경하고 전망에 대한 로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눈에 장벽이 생겼다는 게 눈에 장벽. 이게 뭐야? 너무 웃기다. 그리고 하루 종일 되게 많이 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전망대고 뭐고 이런 게 홋카이도라고 하면은 철판에 양고기 구워 먹는 징기스칸이 유명한데요. 삿포로에서 유명한 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스프 카레입니다. 삿포로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이 스프 카레는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인도식 카레에 비해서 국물이 맑은 스타일의 그런 카레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카레가 시작된 게 찻집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피로 해소와 소화 촉진을 위해서 재료들을 넣고 끓인 차가 스프 카레의 시초라고 해요. 차로 마셨던 걸로 시작했으니까 국물이 꾸덕하지 않고 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쌍화차? 가게에 따라서 들어가는 향신료랑 재료의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맛이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저희가 방문한 곳은 트레저라는 곳이었는데 브레이크 타임이 끝난 두 번째 타임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카페에서 잠깐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주의야. 낙설주의. 저희가 간 곳은 카페 크로아상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커피가 에스프레소로 만든 그런 아메리카노는 없었어요. 블랙커피 종류는 그 드립커피만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 외에는 매장도 넓고 앉을 자리도 많고 간단한 베이커리류도 있어서 요기도 할 수 있고 휴식도 취하고 일정도 정리하고 체크할 거 체크하고 여행하면서 가기 좋은 그런 카페였어요. 아직 열려면 그럼 기다리자. 여기가 주문하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가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남편은 튀긴 닭다리 카레를 시켰고 저는 허브 절임 스테이크 카레를 시켰던 것 같아요. 밥은 둘 다 보통 사이즈로 했고 맵기도 3, 4단계 정도? 토핑으로는 둘 다 밥 위에 그 구운 치즈를 추가를 했습니다. 맛이 막 확 느껴지는 건 아니었는데 치즈를 넣어서 더 맛있게 먹고 싶었어요. 스프 카레는 밥을 먼저 떠가지고 카레 국물에다가 적셔서 먹는 게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원하시는 대로 드셔도 돼요. 이 국물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정성 들여서 만든 국물이라고 해서 그런지 되게 맛있었고 카레에 들어가 있는 채소들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깜짝 놀랐던 거는 브로콜리가 이렇게 맛있다고? 브로콜리가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어쨌든 저희가 메뉴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정한 상태에서 급하게 찾아서 간 곳이었는데 굉장히 맛있게 식사를 하고 온 곳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사실 맛있긴 한데 무슨 맛인지 예상이 가능한 맛있는 맛이잖아요. 스프카레는 예상치 못했던 맛있음이었어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러 간 곳은 스탠딩 오뎅바였어요. 지금 빛이 너무 예뻐. 여긴 시장이야? 자기야 여기 사서 먹는 그런 곳이다. 여기도 저희가 찾아놓고 갔던 데는 아니고요. 거기 되게 괜찮았는데 거기로 갈까 하고 가게 된 게 바로 이 스탠딩 바였어요. 들어갔는데 밖에서 봤을 때 화려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되게 아늑하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여행 가서 그러면 의기소침해지잖아요. 다운되어 있었는데 다시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배가 많이 부르고 원래도 술을 많이 먹지 않아가지고 각자 맥주 한 잔씩 그리고 간단한 안주 이렇게 먹고 왔는데요. 삿포로의 하얀 눈하고 추운 날씨하고 안에 따뜻한 느낌하고 그 김이 모락모락하는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려서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는 영어 메뉴판이 없어요. 그래서 파파고로 저희가 번역하면서 주문을 하느라 주문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저희가 원래 가려던 곳은 이자카야 히게라는 곳이었어요. 리뷰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다고 예약하고 한번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나가면서 발견했다는 야키토리 집은 앞에 한자를 못 읽겠고 무슨 도리라고 되어 있는 야키토리 집인데 여기는 영어 메뉴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리뷰도 괜찮더라고요. 숙소로 가는 길에 스스키노 역을 지나가가지고 니카상을 지나쳤어요. 어디? 저거야? 아, 나는 왠지 소녀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있네? 삿포로의 명물. 아, 근데 약간 개 같은데 아마 저기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아. 너무 가까워서. 아. 왜 유명한지는 모르겠어요. 글리코상 같은 경우는 마라토너 있으셨잖아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니카상은 근데 미카가 저게 이게 위스키 광고 전광판이라고 해요. 이미 파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부부는 여행 다닐 때 비용을 많이 쓰지 않아요. 아끼면서 여행을 다니고요. 이번 여행에서 호텔 조식을 다 제외를 시켰어요. 1인당 3만 원이었는데 4박 5일이니까 4일 이렇게 밥을 먹는다고 치면 둘이면 6만 원이잖아요. 24만 원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다음날 아침에 먹을 거를 항상 준비를 해놨어요. 이날도 마지막 코스로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먹을 요거트랑 숙소에서 수다 떨면서 마실 맥주랑 이렇게 사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희가 술을 많이 마시는 커플은 아니거든요. 이날 맥주박물관에 가서 마셔본 삿포로 클래식이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맥주를 계속 마셨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프라이빗 투어라고 해가지고 저희 커플이랑 다른 한 커플이랑 이렇게 딱
팀만 다니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샤코탄이라는 곳이랑 오타루 투어를 했어요. 순서로는 오타루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샤코탄이라는 곳을 가는 그런 투어였는데 아무래도 소규모로 다니다 보니까 가이드님께서 여기 한번 가볼래요? 하고 제안하시고 즉석으로 간 유명하지 않은 그런 장소들도 있어요.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도 많이 보시고 여행 준비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